교수님, 이 미니뇌를 이제 지금 조금 간략하게 콩알보다 작은, 그리고 이제 비커나 이런 어떤 실험관 차원에서 작은 크기로 배양해서 키운다라는 그 느낌까지는 저희가 들었는데, 이 미니뇌를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 조금 긴 설명입니다만 한번 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왜 만드는지를 설명드려야 될 건데요. 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생물학자들, 과학자들은 뇌에 궁금해요. 사람의 살아있는 뇌를 꺼내서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윤리도 네. 위반이고 그거는 네. 잡혀가죠. 네. 그런데 미니뇌를 만들면 물론 유사품이죠. 그렇죠. 유사품이긴 하지만 인간의 뇌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매우 근접한. 가장 근접한 어떤 이제 가장이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인간의 세포와 인간의 유전자 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건 거의 유일무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료를 우리가 인간을 쓰지 않고 배양해서 직접 윤리적 문제 없는 뇌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뇌를 알고 싶어서 시체 해부를 한다든가 죽은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것도 뭐 비교적 좀 이렇게 근대에 와서나 허용이 됐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뭐 어떤 작용을 하고 하는 게 과학자들이 참 궁금한데, 살아있는 사람의 그걸 연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니뇌라는 가장 살아있는 생체뇌와 비슷한 어떤 유기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하는지를 가장 근접한 대체제로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근원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지?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네.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소재로 쓰겠죠. 그런데 또 이제 의학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면 네. 사람의 뇌에 대고 신약 개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뇌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겹겹이 싸고 있는데, 제일 겉에 두개골이라는 뼈라는 단단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뇌막이라고 해서 얇은 이렇게 막이 또 둘러싸고 있고, 화학적으로는 BBB라고 해서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그 어떤 분자 차원에서의 해로운 물질이 못 들어가고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세겹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약물을 넣으면은 다른 장기에는 쉽게 흡수가 되는데 뇌에는 잘 도달하지 못해서 뇌 속까지 잘 듣는 어떤 약을 개발하는 게 제약사들의 굉장히 큰 숙제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는 그렇게 테스트할 수가 없으니까 뇌올거나이드가 뇌의 어떤 우리가 효능을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약들의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유용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그 신약 개발을 하거나 이용할 때도 이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정말 뇌하고 얼마나 비슷해, 뇌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뇌가 진짜 사람 뇌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정의할 수 있어지겠죠. 그러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면 특정한 부분이 비슷하다면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뇌질환을 연구한다거나 약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데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게 두 번째 큰 이제 이유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약간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 말한 편편하게 그것도 뇌의 줄기세포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 발생할 때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매우 비슷하게 몸 밖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뇌가 발생학적으로 만들어질 때의 환경을 실험실 안에서 유사하게 재현해 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대부분의 정보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겠죠.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재로 하진 않았지만 음. 포유류는 대충 비슷하니까 아, 그렇군요. 마우스를 이용한 연구 등등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한 100년 축적을 해서. 아,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발생 과정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게 배아 줄기세포, 네. 즉 배아가 만드는 전체 중에 어떤 인자가 들어가면 얘가 뇌 신경관을 만드는 종류의 세포가 되는지 알아요. 아, 그래서 그 인자를 약물 또는 인자를 타준대요. 아, 그러면 네. 얘가 신경관을 만드는 종류의 신경줄기세포라는 게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신호를 받으면 뇌가 되는지, 어떤 신호를 받으면 뭐 중뇌가 되는지, 손해가 어떤 신호는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척수가 다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아, 그 처리를 약물을 그 순서대로 처리하면 이게 다시 이제 그 부위와 비슷한 조성을 가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의 스텝을 나누어서 배양을 하면서 약물 넣었다 빼고 이러면서 하는 과정이고요. 네네. 말은 쉽지만 말은 진짜. 그 중간에 이 약물 또는 이 인재를 처리하면 돼라는 것을 아, 실제 구현하려면 얼마나 쳐야 돼? 얼마나 그렇죠. 오래 쳐야 돼? 네. 다른 약물이랑 같이 친다면 어떻게 농도의 비율을 맞춰야 돼? 등등의 생각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이 감히 네. 그 교수님의 연구 과정을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의도입니다. 요리법에 비유하자면 요리 책을 펼치면은 다 뭐 중국 요리를 만드는데 뭐 소금 작은 한 큰술, 후추 한 꼬집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누구나 흉내를 내는데도 그 감각이라든가 불이 중불일 때 넣어야 될지 가장 약한 불일 때 넣어야 할지 이런 상황의 어떤 변수들이 적혀져 있는 그 어떤 레시피, 시방서, 지침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부 정보는 너무나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 연구 논문이 많아도 그것을 실험실에서 내가 바라는 만큼 재현하려면은 굉장한 시행착오가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시방서를 일단 처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불이냐 센 불이냐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다 온도는 테스트해봐야 돼요. 75도도 해보고 80도도 해보고. 네. 그래서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이제 원리는 간단한데 그 원리가 제일 잘 작동하는 과정을 정의하는 과정은 한 몇 년 걸려요. 아, 네.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좀 쉬워지죠. 그렇군요. 그 시방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도 그걸 가져와도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만들기가 또 어려워요. 어렵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지금 교수님 이제 쭉 설명해 준 거 잠깐 정리하고 가면은 수정란이 이렇게 아까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졌다가 이렇게 또르르 말리면서 이렇게 겹겹이 페스트리처럼 되면서 제일 바깥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런 순서대로 되고 사람의 뇌는 우리가 피부 같은 사람의 겉을 형성하는 외배엽 부분이 특정 어떤 뇌가 되는 뇌가 되라라는 인자를 자극을 받으면 그 피부가 되는 외배엽 중의 일부가 신경관이 되면서 그 신경관이 이제 뇌로 변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 신경관에서 각각의 아까 또 다른 유도인자를 개별 유도인자를 하면 어떤 것은 손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척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잠깐 요리에 비유했습니다만 원재료가 막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뇌라는 특별한 어떤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 요리를 만드는 데에서 만드는 시방서, 레시피는 굉장히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부엌에서 실제 현장에서 재현해내기는 매번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뇌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어떤 뜻인지 보시는 분들은 좀 아셨을 텐데요. 처음에 평평한 상태다가 이제 그 3D 입체 형태로 콩알보다 좀 작은 이렇게 뇌를 소위 말해서 미니 뇌를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보통 키우는데 기간은 한 어느 정도 키우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엄청 많은데요. 근데 이제 사람도
오래되면 뇌가 점점 더 성숙하잖아요. 성숙해지죠. 네. 뭐 돌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미운 7살이라 그래서 3살 뭐 5살 이렇게 되면 뇌가 굉장히 뉴런이 막 폭발적으로 시냅스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니뇌도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오래 키우면 좀 더 어른에 가까워지는 거죠. 어이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연구자들끼리도 굉장히 논란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얘가 빨리 자라는 거야, 늦게 자라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사람 정상보다 아, 배양을 네. 예를 들면 뇌만 키웠을 경우에. 네,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가 이제 10달쯤 키웠더니 태아하고 비슷해졌어 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아 속에서 만들어진 뇌하고 시험관에서 만든 뇌가 그냥 거의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을 써서 비슷한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속도가 비슷하다 이런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다. 어. 훨씬 빨리 자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험실 환경에서 미니 뇌만 키우면은 우리가 아기가 크면서 뇌가 성장한 네.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빨리 자란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있고. 이게 그건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환경에 건데, 따라서 다르고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보통 뇌하고 미니 뇌는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자라는 것 같기도 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충 중론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정한 특성, 내가 보고 싶은 뇌의 특성이 미니 뇌에서 어떤 속도로 자라는지 먼저 좀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표적 어떤 관찰이 가능한 시점까지 키워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러니까 뭐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고 연구의 목적이나 그렇죠. 의도에 따라서 뭐 1년을 키우기도 하고 네. 1년보다 더 긴 뭐 2년 이렇게 키워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초기에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짧게 키워도 되겠죠. 그렇죠. 초기만 보면 네.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막 뉴런과 시냅스가 어떻게 작동하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하려면 오래 키워야 돼요. 요즘은 또 미니뇌 갖고 알츠하이머 같은 뇌 노화 연구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러려면 할아버지 뇌처럼 좀 더 오래도 어떤 키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만약에 아까 그 스테이지를 계산해 보면 네. 내가 60년 이 미니뇌를 키워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내 시대에 볼 수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주로 그러신 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미니뇌를 체외에서 키우면 빨리 늙는 것 같아. 왜냐하면 미니뇌를 키우면서 특정한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가 일어날 소인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미니뇌를 만들면요. 네. 알츠하이머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군요. 몇 달 만에 생겨요. 금방 생겨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도 없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미니뇌는 굉장히 병적이거나 원래 좀 안 좋은 조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정상적인 미니뇌라면 그래도 버티고 잘 자라는데 조금 병적인 소인이 있으면 훨씬 더 병리적인 현상, 문제를 빨리 드러내는 게 아닐까라는 게 미니뇌로 치매 연구를 할 수 있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군요. 야, 이게 미니뇌 연구라는 것이 이것을 배양해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를 갖고도 아직은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자들마다 그 어떤 보는 관점과 이까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군요. 물론 그렇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실험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약을 만드는데 대부분 실패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험동물 이용한 치매 연구가 성공 사례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치매를 일으키는 미니뇌를 만든 게 성공 사례를 만들면 이것은 그 사람들 많이 맞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공 사례가 안 나오면 네. 주장일 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기초과학의 발전은 어떤 약을 만든다거나 성공 사례를
크게 드러내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니뇌를 연구한 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뭐 이렇게 본격적인 단계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연구자들이 여러 목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라든가 노화 연구 또는 어떤 뇌가 고장났을 때 부분적으로 이식을 해서 뇌의 일부분을 다시 살려서 재생시키는 그런 어떤 재생치료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미니 브레인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교수님 의견을 이 책에서 일부 또 소개를 해주셨던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구자로서 우리가 기초학문 순수 실험실에서 과학자로서 연구하는 것과 실용화돼서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혹시 성 교수님은 생각하시는지요? 두 개 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언젠가 어느 기회가 되면 네. 이게 예를 들면 노벨상을 받으면 이게 근데 기초학문이 세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완전히 맞는 말이긴 한데요. 네. 네. 근데 이게 반반 맞는 말 같아요. 아. 왜냐하면 노벨상을 누구를 주는지를 보면 인류에 기여한 과학적 성과에 주는 거예요. 요즘 가면 갈수록 어떤 그 LED라든가 네. 그 기술자들한테 많이 네. 그 뭐 기술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용 기술에 더 노벨상이 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 규정을 보면 인류에 기여한 기술의 근원을 찾아서 기초 연구에 노벨상을 주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인류에 기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뭘 새로운 걸 알게 됐던 뜻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생활에 복리를 뭐 도움을 증진시켰다든가. 그래서 가장 좋은 많은 사례들이 약이 됐다거나 네. 뭐 사람을 살렸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것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 생활에 직접 맞습니다. 영향을 네. 주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기초 발견은 저는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식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지평선이 넓어진 거지 네.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에 상을 주냐면 산업적 또는 인류 복지에 기여한 확실한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그것을 특별히 뽑아서 노벨상을 주는 상이란 그렇군요. 말이에요. 너와 나의 삶을 어떤 더 행복하게 만들든지 맞습니다. 더 윤택하게 만들든지 뭐 그런 어떤 이로움을 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았지만 그걸 산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기초연구를 해서 성과를 낸 사람들 빚을 진 건데. 재밌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니뇌가 저는 양쪽에 다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뇌를 이용해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초연구 정보를 창출할 수도 있고 연구 패러다임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해서 실용화에도 네. 큰 보탬이 될 네. 수도 있고 제가 바라는 거는 부디 치매 연구자들이 미니뇌를 이용해서 정말 잘 듣는 치매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의료 산업적으로도 큰 성과를 좀 냈으면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미니뇌를 만든 최초 연구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R&D 붐도 훨씬 더 많이 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스포트라이트도 더 많이 받겠군요. 제가 참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어느 한쪽을 얘기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노벨상의 처음 시초에 관해서 살짝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상을 만든 노벨 자체도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때 뭐 본인은 그게 굉장히 어떤 산업적 응용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과학자로서 기쁘게 만드는데 그것이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나쁜 용도로 쓰이는 걸 보고 나중에 말년에 후회를 해서 노벨상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다.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실에서의 차원과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의 차원이 별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좋은 어떤 영향이 있을 때 학문적으로 기초학문도 발전을 하고 인류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 양쪽을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미니뇌라는 분야로 관심의 폭을 이렇게 깊게 가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물론 지금도 이제 중도 중간 과정이시겠지만 그동안의 미니뇌 연구에서 좀 힘들었던 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내가 극복하고 개선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어떤 포부나 다짐 같은 것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마무리 삼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굉장히 많은 진짜 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하는 일은 뭔가 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지 널리 두루 쓰겠다 이런 생각이 표준화. 들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래서는 이게 산업적으로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다음 다른 연구실에서 반복하기도 어려워요. 이러면 이거는 내가 우리 연구실에서 정말 좋은 연구를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널리 두루 쓰여서 이게 막 저변이 넓어지고 이런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구자별로 랩별로 했던 연구가 좀 개별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그때그때 드문드문 나오는데 그것이 일반화가 좀 아직은 충분히 덜 네. 정착이 됐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좀 더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을 만들고 누구나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이 표준화를 바탕으로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미리를 동시에 만들 수 양을 있어서 늘려서 우리도 쓰고 남도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코스트 다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똑같아지겠죠. 음. 이런 과정으로 가는 일이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네. 또 이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약간 이런 것에 맞춰서 기술도 좀 준비해 놓고 방법도 좀 개발해 놓는 과정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초 연구가 산업으로 확장돼서 뭔가 세상이 바뀌는 과정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제가 과학 기자라서 그런지 어떤 전공자들의 말을 들으면 항상 다른 전공분들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나노공학의 대가이신 현택환 서울대 교수님을 인터뷰했을 때 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작은 불균일한 나노 결정을 만드는 기술은 이미 모든 상당히 있었는데 본인이 만든 기술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균일한 나노 결정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자신의 기술을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에서 사가면서 그 기술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일반 그 산업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지금 표준화란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딱 나노 기술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표준화의 과정이 생각이 나는데 뇌과학에서도 오르가노이드 제작에서도 역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크게 폭발적으로 대량으로 좀 싸고 손쉽게 보급해서 누구나 연구할 수 있고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가 한번 생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그 돌파구를 만드는 여러 그 어떤 무림의 고수 중에 한 분이 우리 선웅 교수님이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사람으로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기자도 처음 듣는 재미난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좋은 기회에 또 선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다음의 연구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